제76화 고려를 공격한 거란 성종은 누구인가? 거란은 고려를 3번 침략하였습니다. 고려 성종 12년, 현종 원년, 현종 9년입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모두 6대 성종 재위기간입니다. 성종은 49년의 긴 재위기간 동안 요나라의 정치, 군사,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요나라를 당대 동아시아 최대 제국이자 군사 강국의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연유로 동시대의 고려 성종과 음은 같지만 중국 역대 황제 중 유일하게 거룩할 성자의 성종으로 요나라 최고의 성군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잘하였고 대외적인 전쟁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위구르, 동쪽으로는 고려에 맞닿을 정도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남쪽의 북송과도 대규모 전쟁을 벌여 황하 이북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종은 고려와의 대결에서만 고전하였습니다. 2차 침략 시절에는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기도 하였으나 흥화전에서 양귀에게, 귀주에서는 김숙흥에게 당하고 귀국하여야만 했고 3차 침략에서는 귀주 대첩에서 대패를 하였습니다. 성종은 아버지 경종이 지금의 산서성 대동현인 운주에 행차했다가 사망하면서 유조를 받아 황제가 되었지만 당시 나이가 12세에 불과했으므로 어머니인 소태우가 국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작의 부친은 소사원이었고 모친은 요나라 태종 야율덕광의 친딸인 연국대장 공주였습니다. 소사원은 부마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고관대작으로 북부재상, 남경유수 등의 요직을 영입하였습니다. 소사원은 거란의 귀족 출신으로 학문이 매우 높았으며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였습니다. 소사원은 처음에는 딸을 한족 출신 관리로 명성이 있는 한지고의 손자 한덕양과 혼인시키려 하였습니다. 한덕양은 당시 가문의 영향으로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소양과 무료하게도 당대 최고로 평가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거란의 목종은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적이었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냥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암군이었습니다. 969년 2월 회주로 곰사냥을 떠났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앞에서 행차를 인도하는 부하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잘게 썰어 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듭된 기행에 두려워하던 측근인 소가, 세습물 담당과인 화가, 요리사 신고 등 6명이 모의하여 목종을 시해하였는데 당시 목종은 38세였습니다. 969년 목종이 갑작스럽게 측근들에게 시해되자 소사원이 세종의 차남 야율현을 경종으로 옹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종 야율현이 17세의 소작을 귀비로 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소씨 가문은 가문의 운명을 황제에게 걸었습니다. 요사 후비 열전에는 소작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 소사원은 여러 딸들에게 땅바닥을 청소하는 것을 복원하였는데 오직 소작만이 깨끗하게 치웠다. 소사원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딸은 반드시 일가를 이룰 것이다. 황제가 즉위하자 귀비로 뽑혔다. 하지만 경종이 황제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아버지 소사원은 사냥 도중 정적들에게 피살되었습니다. 남편인 경종도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야율아보기의 큰아들 야율배의 장남인 야율완이었습니다. 태종 야율덕광의 박해를 견디다 못한 야율배는 남쪽 한족의 후당으로 망명하였고 세종은 태종이 후진을 멸망시키고 후한에 의하여 귀환하던 중 사망하자 태왕 후 tul률평을 두려워하던 신하들에게 옹립되어 황제가 되었지만 측근 황족에 의하여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3살이던 경종은 부친과 모친이 살해당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변의 날카로운 고함소리에 어린아이였던 경종은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풀숲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장인이 된 소자군에 의하여 황제에 즉위하였으나 마음이 우울하였고 얼굴은 창백하였으며 아내인 소작에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소작은 아버지 소사원이 죽자 남편 경종을 대신하여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국내 정치와 대외 정보를 모두 소작이 대신하였고 경종도 소작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작은 독소를 좋아했으며 능수능란하였습니다. 그녀는 한족이 다스리는 중원의 시도를 잘 알았고 거란과 주변 민족들의 성향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경종은 사관들에게 황후의 말도 황제를 지칭하는 지임으로 표기하라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979년 송나라는 거란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대의 마지막 후주 세종의 군관이었던 조광유는 세종이 갑자기 죽고 7살이 어린 시종훈이 공제로 즉위하자 신하들이 추대로 송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조 조광윤이 북쪽의 북한과 남쪽의 오월을 남겨놓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아들이 아닌 동생 조광의가 태종으로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황제에 오른 송태종은 남쪽의 오월을 접수하고 거란에 복속한 북한을 공격하여 거란 구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멸망시켰습니다. 이어서 송태종은 석경당이 유나라에 바친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한 북벌을 시작하였습니다. 979년 송의 1차 북벌은 요의 남경을 지키던 한덕양이 고량하에서 송군을 대파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982년 요나라의 경종 야율현이 대동송 서쪽의 초산 행궁에서 35세로 사망하였습니다. 황위를 계승한 성종은 아직 12세에 불과하였고 황후인 소작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미는 과부고 자식은 아직 어린데 종실은 강력하고 변박은 불안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그녀의 눈물에 조종되신 한덕양, 야율사진, 야율휴가 등이 신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태우는 이전에 혼담이 오갔던 한덕양을 후견인으로 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를 남원 추밀사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집가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황상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당신과 지난 정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나라를 맡게 된 내 어린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었으면 합니다. 당시 거란 풍속은 계가를 허락하였으나 한덕양과 소작은 숨어서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유명하였으나 한덕양은 충심으로 태우인 소작과 성종을 보조하였습니다. 소태우는 궁정수의, 남경유수 같은 주요 보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이어서 종친들을 경계하여 여러 왕들은 집으로 돌아가 사사로이 서로 만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둘째 언니가 병권을 차지하려 하자 즉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양원을 설치하여 북원은 거란족 등 유목민족, 남원은 한족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양원의 추밀사를 겸임한 경우는 소태우의 정부인 한덕양이 유일하였다고 합니다. 대승상까지 겸임한 그는 황제 다음이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소태우는 한덕양에게 야율융운이라는 성과 이름까지 하사하였습니다. 한덕양이 권세가 하늘을 찌르자 거란의 귀족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족에게 이런 중임을 맡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소태우는 이를 일축하였습니다. 북송은 소태우와 한덕양이 간통을 저질렀으며 소태우가 한덕양의 아내를 독살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소문이 돌자 요나라 조정은 소란스러워졌고 내분을 누린 북송은 거란을 2차 침공하였습니다. 소태우는 아들 성종을 데리고 친히 윤거를 타고 3군을 지휘하였습니다. 송나라 황제는 후방에 있었지만 소태우와 요 성종은 직접 전장에 출전하여 기선을 제압하였습니다. 기구간 전투에서 소태우는 양무적이라는 유명을 날린 송의 명장 양업을 사로잡았습니다. 5대 10국의 혼란기를 정리한 양업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양가장 이야기는 소설, 영화, 드라마로 중화권에서는 지금도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덕양도 송나라의 10만 북벌 대군을 격파하고 대승상이 되어 제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이후 북송은 거란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로 전환하였습니다. 1005년 1월 드디어 성종과 송의 진종 사이에 전연의 맹약이 맺어졌습니다. 첫째, 송나라는 매년 거란에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보낸다. 둘째, 송과 거란은 형제국이며 요의 성종은 송의 진종을 형이라고 부른다. 셋째, 두 나라는 백구화를 경계선으로 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회담 실무를 맡은 한덕양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한족을 만족시키려고 성종이 송나라 황제를 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송의 진종은 소작태우를 숙모라고 부르는 조항을 추가하여 송나라와 진종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거란의 실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양국은 100년간 평화를 보장받았습니다. 성종은 전연의 맹약으로 서남면의 안전이 보증되자 곧 동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선령이 고려를 침공할 때 실권자는 어머니인 소태우였습니다. 소태우는 사망하는 통화 27년까지 성종이 장성했음에도 섭정의 지위를 놓지 않았고 성종도 소태우의 위세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태우가 사망하면서 성종은 드디어 친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태우 사망 시점에서 성종은 아들은 없고 두 동생인 양구광이며 남경 유수인 융경과 오왕 융우가 존재하였습니다. 북송의 기록에는 융경은 성종인 융소의 동생으로 거란의 공모 소씨가 총애하는 아들이며 배치된 물품이 모두 성종인 융소보다 사치스럽다. 여름이면 항상 그 어머니를 따라 북쪽 냉전에 거주한다. 오랑캐의 승상인 한덕양이 그를 싫어하였다면서 북송은 융경과 황제와 재상인 한덕양과의 불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북송에서는 동생인 융경이 민심을 장악하자 송이 진종에게 융경에게 물자를 더 하사하여 이간책을 추진하자고 했으나 송의 황제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10년 4월 소태우의 장례가 마무리되자 5월 성종은 고려 정벌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공식적 명분은 강조의 목종 시해를 단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 이유는 성종이 소태우 사망 이후 조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할 필요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어전회의에서 소정렬은 마침 흉년이 들어 군량과 말먹이가 적어 대회에 용병할 시기가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성종은 이 시기가 고려를 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조는 거란병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였습니다. 1차 접전에서는 패하여 통주로 물러났지만 거란군은 강조를 사로잡았습니다. 강조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 조정은 평주로 후퇴하였고 거란은 개경이 궁전을 불태웠지만 추격전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군량 보급이 미흡하였고 날씨가 차서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거란의 성종은 유주와 계주에서 군사를 징집하여 병력을 보충하였는데 이는 민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거란군은 한 명의 정병이 있으면 그가 쓰는 투구와 갑옷, 타는 약타와 말, 먹는 양식을 현지 자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거란군은 타초곡이라 불렀는데 현지 민심을 잃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침 거란의 대열림이 요양에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흥요라고 칭했는데 이는 고려 정벌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당시 요동은 태조 이래 세금이 관대하였습니다. 염세나 주세도 없었는데 고려와의 전쟁이 시작되어 비용이 커지자 부득이하게 세금이 가중되었습니다. 당시 연주와 계주에서 흉년이 들어 요동이 양곡을 바다로 운반하려 하였는데 발해에서 양곡선이 침몰하자 재차 요동에서 곡식을 징발하자 백성들이 원한이 커졌다고 합니다. 대열림은 민심이 흔들리자 호부사 한소훈과 호부부사 왕가를 죽이고 스스로 흥요라는 국가를 세우고 요동의 주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흥요왕 대열림이 하북성이 하행미에게 동조할 곳을 청하였으나 하행미는 사자를 포박하여 통군사 야율 박약에게 보내고 대열림과 결탁한 병사들을 모두 죽이면서
대열림과의 내응을 차단하였습니다. 대열림은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윤용성 요양시의 심주를 공격하였지만 심주 절도 부사 장거리 지키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대열림은 고려와도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장군 소보로가 이를 차단시켰습니다. 결국 대열림은 요양성으로 도망하여 지켰으나 포위되자 고립되어 성중에는 뗄나무로 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건물의 석가래를 부러뜨려서 밥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하인 소효목이 남문을 열어 거란군을 입성시켜 대열림을 사로잡혔습니다. 성종 시절은 거란이 전성기였으나 소태우의 친정 진려인 황후 보살가는 두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요절하여 궁녀 소누군이 낳은 야율종진이 흥종이 되어 뒤를 이었습니다. 흥종이 황제에 오르자 생모 소누군은 황후였던 보살가를 죽이고 흥종도 폐위시키려다 쫓겨났습니다. 흥종이 뒤를 아들 도종이 이었으나 불교에 심취하여 산스크리트어에는 능했으나 내란이 끊기질 않아 사실상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종은 간신의 모함으로 태자를 죽였고 결국 손자인 천조제가 황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9대 천조제가 여진의 아골타에게 사로잡히면서 멸망하였습니다.